도아, 안녕하세요. 도아도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5년 연애운 콘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24년도는 사실 연애운에 대해서 큰 특징은 별로 없었는데 25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연애운과 이성운이 굉장히 스펙타클하다, 더욱 선명하게, 더욱 특징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 3편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 1편에서는 25년도가 가지고 있는 연애운의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연애, 이성관계, 여러분들이 1년만 하고 끝날 게 아니죠. 올해 25년도에 생기는 이 인간관계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25년 연애운, 이성운의 특징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올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요렇게 하시면 좋다, 추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주 개념으로 봤을 때 25년 연애운의 방점이 찍혀있는 사람들, 연애운이 좋은 사람 플러스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사람, 사주 구조를 제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편과 2편이 좀 이어지는데 2편 전반부에서는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 연애운과 이성운 특징을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연애운 캘린더라고 해서 제가 월별로 사주 팔자 구성마다 연애운이 좋고 나쁜 시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3편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25년도에 연애운과 이성관계운 그리고 결혼운 이 3가지를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릴 거고요. 올해는 특집으로 연애할 때 제가 활용하는 사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주를 보는 법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폭년 등급 가입해 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다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애운과 이성운은 특히 내 사주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 사주도 같이 봐야 한다. 연애든 이성관계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애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존에는 나 연애운이 올해 좋으니까 연애할 수 있겠지 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 고백할 때 이 사람의 사주를 먼저 봐야겠다. 왜? 상대방이 연애운이 들어왔을 때 또는 이성운이 들어왔을 때 고백을 내가 하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더 얻기 쉬운 전략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 그리고 제가 쭉 만들어 드리는 연애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사주도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사주를 보시고 나중에 썸남이나 썸녀가 생기거나 지금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시를 입력해서 얘가 이때 연애운이 좋구나 또는 이때 연애운이 흔들리구나 라고 한다면 내가 흔들리는 시기에는 조심해서 만나가면 좋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연애관계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25년 연애운 4가지 키워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주팔자는 연도마다 특정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23년도는 까만색 토끼해, 즉 개묘라고 했고, 24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 용이라고 해서 갑진이라고 했죠. 25년은 을사라고 해서 이 사라는 글자가 뱀입니다. 그리고 이 을이라는 거는 나무, 즉 목을 뜻하는데, 요거를 합쳐서 얘기하면 나무의 균을 가지고 있는 뱀이라고 해서 푸른색 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25년도 총운 그리고 재물운 콘텐츠에서 말씀드렸지만 25년도는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강하게 들어오는 오행화의 기운, 이 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된다는 측면에서 연애운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연애운을 해석할 수 있냐면은 25년부터 내가 맺어지는 새로운 연인 관계 또는 결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년까지의 관계를 잘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애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엔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가치나 또는 내가 상대방과 같이 있을 때 느껴지는 심리적 안정감, 마음 같은 것들이 27년까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25년 하반기부터, 즉 양력 7, 8, 9월부터 화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만났던 사람이라던가 연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행 화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내가 이 사람의 진면모를 알게 되거나 조금 실망하는 일이나 또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인연이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25년 7, 8, 9월 이 3개월 동안은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되거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오래도록 연애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7, 8, 9월에 결혼을 하시거나 또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나의 일상에 자리 잡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오행화가 강하게 들어오는 이 3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연애운의 흐름은 이렇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주팔자에는 12마리 동물이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해서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12마리인데 올해에 해당하는 뱀이라는 글자에 한번 집중해서 키워드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돌직구가 난무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고백을 하던가
생각 또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돌직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즉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라면 저렇게 표현할 것 같지 않은데 같은 방법과 농도와 표현으로 엄청 티를 내면서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또 동시에 나도 마음이 동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션에 이렇게 정리했었거든요. 애매하게 돌려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 생각보다 잘 먹힐 수 있다인데, 간접적인 화법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굉장히 시기를 많이 탈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고백을 하고 싶다, 또는 내 주변에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내 연애운이 좀 괜찮은 건가? 내 이성운이 좀 괜찮은 시기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2탄 캘린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표현과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다른 연도보다 표현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오고 가는 시기다 보니까 이게 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따져봐야겠죠.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할 때 있어가지고 나랑 연애할 만한 사람인지, 내 곁을 내어줘도 좋은 사람인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25년 연애의 키워드 세 번째는 보여지는 게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주라는 게 통계학이다 보니까 연도마다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특정한 경향성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3년도 개묘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커플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연애를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3년도가 내가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동시에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 연이 닿을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속 뭔가 내려가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잠깐 반등했던 게 24년도죠. 그 말은 뭐예요? 실제로 23년도에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연이 닿았다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25년도는 보여지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비주얼적으로 쟤는 차은우네, 쟤는 서강준이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위치를 많이 볼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고 조건이 어떻고 어떤 걸 이뤄왔고 외모나 외양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과 스펙, 실질적인 가치를 서로 더 따지게 되는 시기가 25년 을사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무조건 차은우 아니면 안 돼, NCT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성취, 성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시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사귀면 어떤 게 좋겠구나, 적어도 어떤 거는 같이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것처럼 연애를 단순히 잘생기고 예쁜 사람과의 교류가 아니라 이젠 조금 더 능력적으로 같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을사년은 굉장히 뭐랄까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그 의미가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을 어필해 나가는 시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외모를 떠나서 열심히 내 분야에서 잘 쌓아 오신 분들,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기보다 조금 더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5년도는 같이 만나갔을 때 적어도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상대방의 자질 그리고 나의 자질을 비교해서 만날 것이다. 그래서 올해 25년도는 연애를 할 때 마음이 아니라 서로 약간 머리로 한다라고 느낌이 든다면, 26년도는 그때부터가 진짜 약간 드라마가 쓰여지실 거예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이 사람 진짜 이런 모습이네 하면서 뭐 또 연애를 더 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중요한 건 25년도는 서로 따지고 재고하는 것들이 더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잘 준비해온 사람이다. 외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내적인,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가치라던가 능력 같은 것들, 전문성이 있다면 오히려 이 시기에 조금 더 어필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올해에 금사빠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금사빠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25년도는 다른 연도와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직설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상대방이 느껴지는 게 뭐겠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급속도로 다가오려고 하지?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지? 왜 금사빠 같지? 약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년도는 특정한 사주팔자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연애할 때 속도가 중요한데 마음이 달아가지고 내가 그 속도를 못 찾는 거예요. 빨리 막 손잡고 싶고 막 빨리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아닌데 나 혼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내가 좀 과한가? 상대방한테 너무 내가 적극적이고 호감을 강하게 표현하는가? 이게 뭐든지 상대방과의 관계의 조율과 눈치껏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될 관계도 빠그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을 급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좋은 시기를 골라서 연애를 해보지 않을래? 시도를 해보거나, 또는 내 사주팔자 봐야겠다, 왜 이렇게 급한 거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너무 급하게 초조해 보이지 않게 늘 리마인드 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급하면 안 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활동이 더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특히 커뮤니티나 또는 지인의 지인 소개, 또는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 사람 좀 괜찮아 해서 알게 돼서 만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보다도 조금 더 오프라인에서 만나지는 관계가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을사년의 사, 뱀이라는 글자는 사주팔자
팔자에서 이야기하는 역마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방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다른 환경에서 누군가와 만나진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제가 25년도에 좀 연애를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자 좀 알면 좋은 내용들 또 하면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도는 외적인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능력치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어필될 수 있는 또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 중에서 전문성이라던가 남들은 대체 불가능한 나의 매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시기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얘랑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관계가 한순간에 확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 관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가 외적인 거 말고 능력치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그런 거겠죠. 상대방이 나의 일을 존중해 주는가 안 존중해 주는가? 효용성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볼 확률이 크다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애인이니까 다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여러분들도 애인이니까 더 나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거나 어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성 관계에서 재고 따지는 것들 제가 더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낭만적이고 인프피적으로 연애는 참 행복한 것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나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특히 20대 중후반분들 30대 초반분들 중에서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연애와 이성관계 또 결혼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가 현실적인 조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성이 더욱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도 조금 더 현실적인 거를 많이 고려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거를 조금 얘기한다라고 할 때는 좀 진지하게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나 얘기를 충분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서로가 먼저 나의 입장을 고려하는 시기인 것도 25년도 연애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련된 인간관계 스킬이 필요하다인데 사실 연애나 이성관계도 인간관계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이성관계에 있어서 썸을 타거나 누군가를 알아가는 방식이나 매너 같은 것들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몰 토킹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썸을 탈 때 상대방이 봤을 때 좀 별로인가 싶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또는 약간 노잼이다 싶은 부분도 있잖아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 라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썸 스킬, 밀당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시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난리가 나는 거. 근데 다들 어느 정도는 가면을 쓰고 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내가 그런 거를 좀 모른다, 요령이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요령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주 구성으로 바라보는 25년 연애운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25년도로 나타내는 을사라는 글자에 비춰봤을 때 몇 가지 연애운과 엮을 수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요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로 을목일간분들이 조금 방점이 찍혀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을목일간분들은 25년도에 특히나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내가 내 커리어를 열심히 집중한다던가 내가 연애나 인간관계 집중한다거나.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적인 마음의 기제는 내가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갖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커리어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얻으면 내게 되는 거니까 좋은 건데,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가져가야겠다, 얻어야겠다, 내 걸로 만들겠어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을목일간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연애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는 너무나 급속도로 빠르게 내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를 막 갖고 싶어가지고 5만 가지의 썸과 플러팅 이런 거 막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적재적소에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의정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는 내가 썸을 타고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가 강하게 푸시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고, 또 반대로 내 썸남이나 썸녀가 을목일간이다 하면은 오히려 이걸 좀 잘 활용해 볼 수 있겠죠. 평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25년도에 을목일간 분들이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남들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연인 관계라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썸남 썸녀에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말들과 행동 같은 것들이 나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야. 과대해서 가고 뭔가 집착하게 되는 거야, 평소에 나랑 다르게. 그래서 이러한 시기는 내가 감수성이 그만큼 풍부해지는 시기인 것도 맞으니까 연애할 때 너무 지금 과몰입돼 있다 싶다면 늘 좀 정중동의 마음으로 이거를 잘 유지하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하면 내가 을목일간이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쉽게 누군가를 막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또는 내가 이 관계를 빨리 어떻게 결정내고 싶어가지고 내가 너무 막 거기 지금 매여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될 인간관계도 지금 좀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내 썸남이나 썸녀가 을목일간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해 봐야지 살짝만 해보시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 라 볼 수도 있습니다. 월별로 디테일하게 보는 연애운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두 번째는 임수와 개수 일간인데, 특히 좀 개수 일간에 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연애운이나 이성운을 얘기할 때 사주팔자 개념 중에서 귀인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 귀인이라는 것이 천을귀인, 태극귀인, 학당귀인, 문곡, 문창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문곡, 문창, 태극 이런 것들은 약간 학문 쪽에 관련되어 있고, 천을귀인이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하늘에 내려준 귀인 이런 느낌인데, 하늘에 내려준 귀인이라 해가지고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연애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나보다 성숙한 사람, 나에게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남겨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연애 관계에 있어가지고 서로 플러스 되는 윈윈되는 관계 있죠,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올해 25년도에 이 귀인운이 강한 일간분 중 하나가 특히 개수일간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임수일간도 이 부분이 맞긴 한데, 제가 임상으로 봤을 때는 개수가 조금 더 맞더라고요. 요거 내용 정리한 거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귀인운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안정적인 연애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한 것은 새로운 사람 또는 새로운 인연의 기회가 우연하게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또는 우연하게 내가 누군가와 좀 깊은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 볼 수 있고요. 이 연애나 이성 관계에 있어서 귀인운이 들어올 때 좋은 이유는, 첫 번째,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런 모습도 있네 하고 느껴지는 것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나에게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조금 더 내가 진지하게 바라본다는 거겠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될까? 또는 나는 이런 걸 못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뭔가 이런 걸 채워주네처럼 상대방의 가치나 진면모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즉 조금 더 진지한 관계로 풀려지는 거, 이것도 귀인운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귀인운이 들어올 때 상대방의 나쁜 진면모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평소에는 못 봤던 모습 같은 것들이나 평소에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뭐 넘어가지 했던 것들 중에서 크리티컬하게 또는 되게 치명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때는 내가 안 맞는 사람이랑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게, 오히려 헤어져서 다행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갈 사람은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도 귀인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수일간 분들 중에 올해 헤어졌다 하는 경우 한번 지켜보세요. 내가 모르던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연애에 있어서 귀인운은 두 가지의 의미다. 첫 번째는 나에게 귀인이 될 수 있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나도 알려줄 수 있고 서로 배울 수 있고 만나면서 서로 플러스가 되는 윈윈이 되는 관계를 만날 수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 강해진다라 본다면, 두 번째로는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의 안 좋은 모습, 예상하지 못한, 평소에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면서 싶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제가 막 개수일간 분들,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 중에 상대방 막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관계를 한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한번 놔보세요. 나도 보시고, 여러분들 각자만의 연애 역사가 있겠죠. 그 연애 역사와 상대방의 사주를 봤을 때 그걸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나중에 연애를 하실 때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이거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내가 개수일간인데 내가 귀인이 들어왔어? 그럼 내가 연애하고 있어? 이 녀석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연애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알고 보니 안 좋은 사람이다, 요 내용은 사실 지인이라던가 또는 친구, 직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연애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개수일간 또 임수일간 분들은 25년도에 귀인운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별로 디테일하게 보는 연애운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세 번째는 신금일지 그리고 사화일지인데,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급하신 거야?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금일지 그리고 사화일지 분들은 올해 마음이 동해질 거예요. 뭔가 빨리 결정내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가 연애하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큰 건 알겠지만, 올해는 좀 속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신금과 사화일지 분들이 올해는 뭐랄까, 연애에 대해서 표현을 세련되게 하는 걸 알아주시면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욕심을 내려놓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 또는 오히려 내가 연애를 좀 오래 쉬었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나타나면 빨리 막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상대방의 눈에 이 사람 나한테 진심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부담스럽네 라고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금과 사화일지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올해 좀 방점 찍혀 있는 게 뭐냐 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나타나,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금일지와 사화일지 분들은 금사빠 경고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어서 빨리 내가 막 그 사람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조금 길게 보면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현할 때 급하게 초조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컴다운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방법도 좀 중요해요. 사화일지 분들, 신금일지 분들이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능력도 많고 다재다능하긴 한데 올해는 연애에 있어가지고 막 뚝딱뚝딱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나에게 상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급한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건 조금 심오한 내용인데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화와 신금일지 분들은 선을 안 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한테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될 행동 같은 것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일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2탄 영상의 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5년도 월별로 보는 연애운 캘린더는 2탄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빨리 업로드해 드릴게요.